얼마 전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베네수엘라의 심장부를 타격했고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군에 의해 압송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원과 자본의 흐름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라고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포하며 자신의 의지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표면적인 뉴스 뒤에 숨겨진 미국 연방정부의 절박한 생존 전략과 거대 자본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대규모 전투기 함대를 동원해 단 한 명의 자국 희생자 없이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를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집어던지고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38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매일같이 경신하고 있으며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1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국방비보다 많은 돈이 부채 이자로 나가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종이 달러의 가치를 지탱할 강력한 실물 담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약 3,03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 막대한 석유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은 브릭스가 주도하는 자원 기반 통화 공세를 원천 차단하고 에너지 패권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돈로우 독트린은 1823년 제임스 멀로가 선포했던 고립주의를 넘어 서반구의 모든 주권을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은 마도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전 세계에 날린 셈입니다. 중국 외교관들이 마두로와 접촉한 직후 체포작전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미국의 앞마당까지 침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이 국유화될 당시 약탈당했던 미국 기업들의 자산을 회수한다는 명분은 거대한 경제 재편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콜롬비아와 멕시코 그리고 쿠바를 향한 트럼프의 경고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며 이는 중남미 전체를 미국의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치밀한 계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강력한 힘의 정치를 목격하고 계시며 이는 전 세계 모든 자산 가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베네수엘라 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은 이미 권력이 완전히 이양되었음을 뜻합니다. 지상군 투입도 두려워하지 않는 미국의 공세적인 태도는 기존의 외교적 상식을 파괴하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냉전의 서막입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마두로 정권의 붕괴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그 혼란을 이용해 자본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땅에서 막대한 부를 캐내어 배상의 형태로 가져가겠다는 발표는 전 세계 자원국들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금융 질서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노리는 진정한 목표가 단순히 석유 1위 국가의 장악일지 아니면 그 이상의 거대한 금융 설계가 숨어 있는지 파헤쳐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미국은 부채 위기 타개를 위해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확보했습니다. 돈로우 독트린을 통해 서반구에서 중국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며 힘의 논리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전 세계 에너지와 자본의 흐름을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려는 트럼프의 거대한 전략적 포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에 달하며 전통적인 화폐 가치가 위협받는 이 시점에는 정보의 희소성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 신청을 하시면 제가 분석한 긴급 대응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앞선 통찰력이 필요하므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정보의 가치를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의 에너지를 손에 넣으려 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디지털 금융 패권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종이 달러만으로는 브릭스의 자원 기반 통화 공세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에너지 담보 자산의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확보한 것은 단순히 연료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여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30% 이상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사용하여 비트코인 채굴 가동률을 미국 통제하에 두는 것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혁명입니다.
과거 사우디와 결탁해 페트로달러 체제를 구축했듯 이제는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통해 페트로 비트코인 체제를 완성하려는 음모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제 하에서 베네수엘라는 이미 국영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며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려 시도해왔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 직전 10억 달러 규모의 고래 지갑이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관련 주소로 이동된 정황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미 마두로 일가의 디지털 자산 흐름을 완벽히 감시하고 있었으며 군사작전의 목적 중 하나가 이 막대한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으로 표준화하려는 트럼프의 야망은 미국의 비트코인 최대 보유국이자 최대 채굴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가동률이 특정 국가의 군사력에 의해 좌우되는 순간 우리가 알던 탈중앙화의 가치는 미국의 패권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트럼프에게는 달러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미국 부채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근본위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에너지로 구동되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선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미국의 국부를 영구히 보존하려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이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관 자금들이 지정학적 위기를 틈타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똑한 거대 자본들이 이미 달러의 몰락과 비트코인 패권의 이동을 예견하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며 보여준 물리적 강제력은 전 세계 비트코인 고래들에게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안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개인키를 가진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면 비트코인의 보안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작전이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비트코인 채굴 에너지로 전환하여 미국 중심의 페트로 비트코인 체제를 구축하려 합니다.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대규모 디지털 자산을 몰수함으로써 미국은 비트코인 공급량과 채굴 가동률 모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채로 위태로운 달러 체제를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실물 자산으로 보완하여 미국의 금융 패권을 영속시키려는 거대한 설계의 일환입니다. 이번 사건은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6102호를 통해 개인의 금 소유를 금지하고 강제 몰수했던 역사의 대잡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개인키를 강제로 탈취하는 방식은 전 세계 반미 국가들과 고래들의 자금을 동결시키고 미국의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 베네수엘라 국적의 5년 이상 휴면 상태였던 코인 물량들이 급격히 활성화되며 미국 대형 장외거래 데스크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마두로 측근들이 자금 세탁을 시도했으나 이미 미국의 감시망에 포착되어 자산이 압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데이터입니다. 트럼프는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을 시스템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자산을 소유한 주체를 물리적으로 타격하여 자본의 흐름을 강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미국이 제시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글로벌 자산 압류 테스트입니다. 마크 워너 의원이 우려했듯이 미국이 외국 지도자를 체포하여 자산을 몰수하는 선례를 남긴 것은 중국에게 대만 침공의 명분을 제공한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사용할 논리를 미리 허용해주는 대가로 미 국채 매입이나 비트코인 패권 양보 등의 밀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블랙록과 같은 거대 자본은 이미 베네수엘라의 자원 민영화에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지정학적 혼란을 야기해 안전자산인 비트코인과 달러의 가치를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혼란 속에서 미국 자본은 저평가된 전 세계의 자원과 비트코인을 헐값에 매집하며 신냉전 시대의 승자로 군림하려 합니다. 2026년 초에 벌어진 이 사건은 올 한 해 전 세계를 뒤흔들 국제적 혼란의 신호탄이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영상에서 다하지 못한 비트코인 고래들의 실시간 이동 경로와 미국에 숨겨진 다음 타겟에 대한 상세 분석은 대응 자료집에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대응 자료집을 신청하시면 남들이 모르는 진실을 확인하고 다가올 거대한 자본 이동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고 응원의 마음을 담아 댓글로 언노운이라고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마두로 체포는 디지털 자산의 물리적 몰수 가능성을 증명한 사건으로 1933년의 금 몰수령과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밀약을 통해 대만 이슈를 카드로 활용하며 글로벌 자산 가치의 폭등과 매집 과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장악은 거대 자본인 블랙록과 결탁하여 전 세계 자원을 독점하고 비트코인을 미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신금융 질서의 완성입니다. 미국은 이제 총구와 반도체 그리고 비트코인을 동시에 쥐고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낡은 종이 화폐의 시대는 저물고 있으며 에너지가 가치가 되고 군사력이 보완이 되는 잔혹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대재앙이 되겠지만 이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에게는 평생에 다시 없을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더 날카로운 분석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